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의원입니다. 요새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덕분에, 정부 덕분에 살만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정치는 곧 민생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느끼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이걸 삶에서 느끼시려면 일상의 핵심인 물가와 일자리, 주거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께서 우리가 정부 복은 있구나, 대통령 복은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물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네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종의 사무관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재경부의 민생 경제국이 신설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셨고요. 네. 이번에도 물가 관리 TF 검토해라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활 물가, 민생 물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을 민생 관련만 전담하는 국을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아주 확실하게 좀 대응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관계부처하고 해서 지금부터 하여튼 품목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유통 과정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또 이렇게 일일이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물가를 저희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소득층들은 이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장사가 갈수록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김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이런 분들이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역량은 있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저소득 가계의 어떤 그런 학생들, 국가가 돈을 대고 장학금을 줘서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다시 개척이동 사다리가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단계적으로 물가 안정, 장기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이 양극화 구조를 깰 수 있는 혁신, 이런 쪽에다 좀 관심을 두고 정부도 정책을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는 지도자 중에 네. 물가를 잡은 지도자로 기억하는 분이 누구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물가는 잡는다기보다는요, 물가는 진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게 쫓아가는 개념이고,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농산물의 어떤 생산량 저하에 따른 물가 부족, 이런 부분은 이 물가를 잡는다고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선제적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래서 스마트 팜을 통해서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또 바닷가가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 수온이 올라가서 물고기가 양식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육지에서 스마트 피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현상을 잡는 쪽으로 가야지만 물가가 잡히지, 물가를 과거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물가 관리, 그러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그 혁신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차관회의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물가대책 TF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물가관리 대책 TF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동안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만이 국민들께서 물가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그 힘듦이 저소득층이 집중되는 것을 바꿔보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역사 이래 물가를 안정시켜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던 지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네. 기재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품목별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 물가를 낮추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왜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근원적인 문제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물가가 자동적으로 안정화되고, 이 근원적인 물가 해결을 통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 관해서 잠시 여쭤보죠. 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요. 네. 누구나 다 이해하듯이 AI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 네. 근데 이 부분은 화이트 칼라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예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조만간 일자리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미래 20,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 AI 대전환 또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자리라든지 고용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고용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차피 지금 이제 미래는 아틀라스를 도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경우는 뭐 하루에 8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 8시간밖에 못 하는데, 이 이제 로봇을 아틀라스를 투입하게 되면 24시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3교대를 통해 가지고 이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리를 해준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정을 한다든지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겁니다. 아틀라스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고용은 수용을 한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할, 비용은 생산성 정대로, 이 로봇을 통한 생산성 정대로 8시간 일하던 걸 24시간 양도 늘리고 퀄리티도 높여준다면 충분히 고용을 더 확보하는 걸 떠나서 더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더 확대도 할 수 있고 급여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식 스킴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금 그 우리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로봇이 도입됨으로써 내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로봇이 일 잘하는 거 감독을 하는, 그러면서 편해지고 그리고 소득은 더 늘어나고 일자리는 더 많아지는 이런 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제일 잘하실 것 같은 국무총리를 모시고 잠깐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